지우려는 쪽과 뺏겨 포기 닷새 만에 사퇴. 일단 참모들 압박도 있었고 온 검찰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긴 했습니다. 거취 관련 언급이 오전까지만 해도 없다가 대검 부장단 뭐냐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과장단까지 집단 사퇴 집단 행동한다라고 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되니 저쪽 요구사항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참 많이 부대껴왔다. 자택 기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참 많이 부대껴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참 많이 부대꼈다. 전 정권이 기소해 놓은 게 현 정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저쪽은 전 정권은 아닌 것 같고 저쪽, 현 정권을 의미하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지우려는 게 많아서 부대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소 포기가 결국 노 대행이 말한 저쪽의 요구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논란도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쪽. 안영환 의원님, 네. 방송기자 하셨고 방통위 부위원장 하시잖아요. 네. 알쏭달쏭한 표현 같기도 한데 저쪽이 지우려고 했다, 부대껴왔다. 그런데 앞서 노 대행은 용산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 포기했다라고 밝혔고요. 무슨 뜻입니까? 지우려는 저쪽. 지금 지우려는 표현을 쓴 측은 현재 현존하는 세력이 아니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쪽도 아닐 거고 현재 검찰과 뭔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 그럼 현 여권이죠. 용산이죠. 법무부죠. 그쪽에선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검찰은 지울 수 없는 상황. 중간에서 많이 부대껴 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럼 뭘 지우려 했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지우려는 것은 그 위 문장이 재밌습니다. 네네.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는데 전부 현 정권의 문제가 되니 전 정권에 기소해 놨던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뭐 대장동 사건이 있었고. 대정동 사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 선거법 문제도 걸려 있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혐의,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려 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그거에는 뭘 지우려 하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전 이 사건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틀이 있는데 현재 현 정권과 현 여당에서는 검찰의 항명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는 것을 막은 또는 검찰의 기소 항소를 하는 것을 막은 정치적 외압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네네. 그 외압의 딱 중간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있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검찰, 실무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항소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런데 안 되니까 사표를 내고 나갔고 노만석 이분도 지금 이야기 들은 거 보니까 본인도 부대꼈다는 표현 쓴 거 보니까 본인도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구가 너무 거세게 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가 약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요. 어찌든 책임져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노만석 예. 검찰총장 대행에게 압력을 하는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전 대행이죠. 전 대행은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검찰 역사의 흑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했던 인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의혹이 좀 커지는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 안 했냐를 두고 외압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노 대행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물러나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과 실익은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단순히 항소 포기 외압 여부뿐 아니라 저쪽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요구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우려고 하는 게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요구사항 많다, 받아주기 어려운데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말고 항소 포기 말고도 뭐 다른 혐의를 또 뭐 지우려고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구해 왔었다라는 의미로 노 대행의 발언이 지금 풀이되고 있는 건데 이 건 말고도 딴 건을 지우려 했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거리지 말고 무엇을 지우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자꾸 쪽쪽대지 말고 네, 이분이 특성이 뭘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특성인 것 같아요. 이쪽 저쪽?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아니냐, 네네. 대행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저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 보면 우리 쪽은 아닌가 봐요. 이쪽은 아닌가, 그 짝인가 봐요. 그 짝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추정해야 되고 이런 모호한 아리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아니 할 말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해라. 시원하게 하라. 뭘 지우려 했다는 건지. 계속 시원하게 하라고 사흘째 얘기하는데 시원하게 얘기 안 하고 결국에는 어제도 사의 표명하고 나서 물러나겠다 하고 집 앞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지금 저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네네.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좀 투명하게 시원하게. 양지에서 좀 시원하게 하세요. 정말? 네. 다? 했더니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이쪽 저쪽 얘기합니까? 그래서 퇴임사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또 일부 기자들한테 또 그냥 퇴임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어젯밤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던지 네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퇴임사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만천하에 해놓고 또 일부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이렇게 흘리고 또 해석을 해야 되고 추정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퇴임사에서 본인이 뭐 그 소회를 밝힌다고 했으니까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 말 저 말 이렇게 흘려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어제 예결위에 이제 출석해서 그 응답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 정도 결기였다면 항소를 했어야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법무장 그랬죠? 예, 그리고 나도 항소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도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인 게 뭐냐면 항소장 낸 줄 알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아니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그냥 슬쩍 내버렸으면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본인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고 명확하게 항소장을 내라 얘기를 안 했는데 낸 줄 알았다. 또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 발언도 오락가락하다. 예, 아니요. 대행 얘기가 대행 얘기? 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낸줄 그다음에 알았다? 예, 또 두 번째는 다시 돌아간다면 냈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 지금 다시 못 하는데 시간 지났는데 와서 하는 말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예.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의 입장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법리대로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검찰이다.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원하게 얘기해라. 네, 이런 모습이 검찰에 예. 무슨 실제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검찰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대행이 하고 말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대행이 말한 뭔가를 지우려 했다는 저쪽은 어느 쪽일까요? 저쪽. 노대행은 최근 이런 얘기도 했다죠.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했었죠.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 전해왔다. 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됐다. 노대행이 말한 저쪽이 이쪽인가요? 아니면 저쪽인가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변호사님, 이쪽은 외압도 안 했다라고 하고 있고 노대행은 이 외압뿐 아니라 더 많은 거를 저쪽이 지우려 했다라고 하고 여기서 말한 저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삼척동자까지 나왔어요? 네. 그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지금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그 과정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만성 노대행. 대행,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차관인 이진수. 네. 이 4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퇴까지 하면서 노만석 대행이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 워딩,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전부 다 모아보면
나는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네. 법무부나 용산의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부대껴 오다가 나는 항소 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선택지를 줬는데 3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노만석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3개가 다 항소 포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뭐 이제는 뭐 노만석에 대해서 비겁하네, 비굴하네, 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자격이 있네 없네 이걸 떠나서 어차피 사의하는 사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법무부 장차관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법무 장차관은 부인을 하겠죠.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말로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항소 포기를 시키려고 했다면 수사지휘권 행사했어야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전달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껴가려고 하다가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아마 이제 정부나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검사들 이제 폐지도 되고 뭐 쟤들이 뭐 힘이 있어.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나요? 한 줌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뭔 얘기 할 수 있겠었는데 이게 의외로 이게 네네. 반발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당황했을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만석 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퇴임 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저 개인적 의견인데 네. 퇴임식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퇴임식 하면서 무슨 얘기 해버리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뭐 저쪽은 여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쪽에서 과연 퇴임식을 할 수 있도록 예. 이걸 과연 허락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쪽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노만석의 스타일 보면 소신이라든지 기계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퇴하는 마당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네. 확 우리가 속칭 까발린다고 하잖아요. 폭로. 네, 폭로를 해버려야 하는데 그럴 정도의 인물은 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노만석의 대행의 어떤 사태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네네. 이제는 정말로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이진수가 어떻게 했는지 말이 완전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또 항명으로 몰아가는데 수사지휘를 했어야지 항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일이 없어요. 장관이고 차관이고. 근데 뭐에 대해 항명이냐 이 말이죠. 항명이 성립 안 된다. 그렇죠. 항명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좀 약간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땅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저쪽은 어디고 지우려는 거 뭘 지우려 했을까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법무장차관은 외압을 한 적도 없고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다라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재차 말씀드립니다. 성춘 부회장님, 예. 저쪽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뭘 지우려 했을까요? 이거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야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판 멈출 수 있다 쳐도 이 검찰이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 죄 묻는 것까지 포기하냐 이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이 있는데 그걸 두고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정치적인 논쟁 중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나온 게 이제 저쪽인데 저쪽. 아마 저쪽이 제 쪽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쪽은 제 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쪽이 내 쪽 같다. 제 쪽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쪽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쪽 같은 성시훈. 그러니까 대쪽같이 말해야 되는데 지우려고 했다, 지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되게 막 의문스럽잖아요. 네네. 저는 노만석 대행이 참 끝까지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의문스러운 단어를 자꾸 써요. 지우려고 했다. 근데 지우려고 한다는 말을 낙서도 지울 수 있고요. 네네. 때 묻은 것도 지울 수 있고 그렇죠. 스크래치 나도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는 필요한 지우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지우개를 들고 있는 사람 노만석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꾸 저쪽이 지우려고 해서 내가 지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쪽은 일단 내 쪽 같다. 저쪽은 제 쪽이죠. 저쪽은 제 쪽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들 네. 일단 저쪽에서 지칭하는 건 제 쪽인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선 우리 쪽 아니라고 하잖아요. 법무부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제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지우라고 한다고 해도 지우개는 너가 들고 있지 않았냐. 아. 지울까 말까의 권한은 너가 갖고 있었다. 결국 노대행의 선택이다. 그렇죠. 노대행이 권한을 갖고 너가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아니면 아니고 그 노대행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법무부 얘기도 들었고 우리 일선 검사들 얘기도 들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한 건 선택을 했으면 모든 자기 책임입니다. 이걸 항소를 했든 항소장을 제출했든 아니면 항소를 포기했든 결국 노만석 권한대행의 책임입니다. 근데 자꾸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자꾸 남 탓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도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다. 내가 뭘 하든 나의 책임이다. 만약에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장을 제출하고 싶었으면은 자 일선 검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해야 됩니다 하면은 오케이 너네들 해. 내가 책임질게. 그래 항소를 하든가. 항소를 하든가 그거 해도 노만석 권한대행의 책임이죠. 네. 항소를 포기해도 노만석 권한대행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책임이 왜냐하면 그만큼의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의 책임을 안 지겠다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뭔가 이쪽 저쪽 내 쪽 이런 얘기하는 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무책임한 끝까지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저는 아까 퇴임식 할까 말까 뭐 말씀하셨는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라. 꼭 해서 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또 듣고 싶어요. 끝까지 비겁하게 또 의문스러운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그때는 명확하게 본인의 책임이었다는 얘기를 할 것인가 마지막 기회가 저는 퇴임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퇴임식만큼은 노만석 권한대행이 정말 책임 있게 그래도 그 수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자꾸 이렇게 어느 쪽 지쪽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국민들에게 그래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게 뭐 어느 쪽에 불리한 얘기 상관없습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뭔가 검찰 결국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건 결국 저 사람은 저희 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검찰 쪽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검찰을 비판했던 게 검찰은 늘 그래왔습니다. 검찰은 뭐 당연히 국민 쪽이어야 되는데 늘 자기 쪽만 생각해왔던 그 검찰의 행태 때문에 저희도 비판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졌다? 저는 항소 이루어졌어도 사실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려웠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퇴임식 때 노만석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춘부의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저쪽은 우리 쪽 같다라는 것 포함해서 개인적인 의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